안녕하십니까. CEO 멘토 세무자문을 맡고 있는 조아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에 대한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법인 대표님과 이제 상담을 해보면 거의 8, 9분은 가지급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적인 무서움은 아직은 좀 많이 관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인 리스크, 결국은 숫자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면서 어떤 리스크가 있다, 가지급금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니즈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숫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가지급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론상 세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죠. 결국 가지급금은 이제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거고요. 채권이고, 대표이사가 이제 차주가 되겠죠. 그러면 법인은 채권자니까 이자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대표자한테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인정이자라는 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서 법인의 입금, 다시 얘기해서 법인의 수익으로 잡아서 법인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것만큼 대표자는 그 이자를 안 줬기 때문에 또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상여 처분이 돼서 대표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하는 규정이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은 법인이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필요한데, 자, 돈이 필요해서 차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한테 업무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에 일부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법적 논리는 그래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적인 비율에 따라서 차입금 이자 중에 일부를 송금불산입, 결국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또다시 법인세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갔을 때입니다.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고 언젠가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 시점에 이 가지급금 전체가 대표이사 본인의 상여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돼서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퇴직금처럼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받은 금액에서 일부를 납부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내가 가져간 금액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적 혹은 회계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청산을 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걸로 과정을 해서 아주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단한 정보의 입력만으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조금 더 이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니즈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가지급금 리스크 계산기의 메인 화면입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입력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필수 입력 사항은 이렇게 5가지가 전부입니다. 5가지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처음부터 하나씩 보면, 자, 지금까지 쌓여있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이건 총액이죠. 총액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에 대해서 일부 이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 총액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총액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당기 순이익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에게 전가되는 이 상여 처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의 연급여를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요 밑에 세 가지는 보다 정확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액 세부담 증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소득금액 혹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을 하도록 해놨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 급여만 소득을 가지고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고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금액, 결국은 대표자가 납부했어야 할 이자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 이자 중에서 얼마를 비용 처리를 부인할 거냐에 대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칭은 지급이자 중 송금 불산이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금액을 기초로 해서 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될 거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매년. 자, 매년 증가하는 세금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이 두 가지 입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가 얼마가 늘어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표이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또 얼마나 늘 거냐, 그리고 대표자의 건보료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세금의 총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드리고요. 자,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 세부담 증가액 가로하고 법인 청산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법인이 청산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법인 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서 얼마가 세금의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증가될 거냐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앞서 기본 가정을 가지급금이 5억 원이고요. 대표이사의 연급여가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가정치에 따른 예상 종합소득세액 증가액이 2억 원 가량 되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한 10년 정도 흘러가고 10년 뒤에 청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증가되는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액의 증가액과 그리고 청산 시에 발생할 종합소득세 증가액을 이렇게 묶어서 최종적으로 10년까지 뒤에 만약에 정리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세금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 세금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표이사님과 상담을 하실 때 이 도표를 활용을 해서 숫자적인 부분을 좀 더 제공을 해드리면 리스크에 대한 환기가 조금 더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조금 더 상담을 이어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가지급금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